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영화 카인의 도시에서 생애 첫 주연을 맡은 배우 이병준 씨와 함께합니다. 40년 연기 인생 동안 130여 편의 작품에 출연했고 개성 강한 연기로 대중에게 알려졌지만 주연으로 캐스팅되면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촬영에 임했다고 하는데요. 이병준 씨는 나이가 들수록 일이 더 잘 풀리는 대기만성형 배우인데요. 환갑의 첫 주연을 맡으면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고 합니다. 배우 이병준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연기 생활 40여 년 만에 첫 주연을 맡은 영화 카인의 도시로 네네. 어제 감독님과 같이 뵀었는데 오늘은 우리 배우 이병준 씨만 저희가 이렇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병준입니다. 네. 조금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목소리 이제 쫙 깔고 네네. 나오셨는데 이게 원래 저희가 평소에 알던 목소리 약간 여기보다 한 톤 더. 조금 더 올라가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아, 이제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예. 어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데뷔가 1985년에 무용국으로 데뷔를 하셨다고 그래서 네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요? 예. 나이는 많지 않습니다. 예. 네. 원래 무용 전공 하셨었어요? 아니요. 저는 연기 전공인데 네. 제가 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께서 네. 국제무용제에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몸이 조금 되니까 네. 현대무용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무용을 그때 처음 배우신 거예요? 저희 이제 수업 시간에도 기초무용이 있었고 거기서 워낙 또 탁월하게 잘하니까 네. 저를 캐스팅을 해주신 겁니다. 아주 솔직하게 네네. 얘기를 해주시네요. 근데 이제 워낙 이목구비가 뚜렷하시고 이렇게 부리부리 하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배우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자라셨을 것 전혀 같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집안에 혹시 이런 쪽에 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저는 사실 목사가 되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 카인의 도시가 나오듯이 우리 성경 주일학교도 많이 다녔었고 꼬맹이들도 많이 가르쳤고 주일학교 그랬었습니다. 선생님도 네네. 하시고. 했습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배우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은 목사라는 게 꿈이었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 길로 가려고 열심히 했었고 보통 교회에서 이제 선극을 많이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되면. 그렇죠. 그때 제가 이제 연기를 조금 하다 보니 연기를 잘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중세 시대 때도 포교의 수단으로 연기를 목사들이 직접 했었기 때문에 예. 그런 연기를 잘하게 되면 네. 하나님 말씀을 워낙 또 잘 전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에서 연기를 하다 보니 이 길까지 왔습니다. 신앙적인 어떤 그런 네, 그 이유 당시에는 때문에 시작을 네네. 하셨던 거군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었습니다. 아, 과거형으로 말씀을. 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아, 그런 목적에서 시작을 했지만 네. 이제 본격적으로 연기 인생을 네네네. 하신 지가 이제 40년이 넘으신 거예요. 그 이제 무용국으로 데뷔를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사실 그 서울시 뮤지컬단 소속의 배우셨다고요. 서울시 뮤지컬단 전에 서울예술단이라고 아. 지금은 예술의 전당에 있습니다. 네네. 거기서 근무를 했었고 그 전에는 세종문화회관. 아니요. 아닌가요? 그 전에 서울예술단이라고 있었습니다. 아. 88 서울예술단이었죠. 그 당시에. 들어봤어요. 그때가 90년도부터 이렇게 있었고 96년도부터 이제 서울시 뮤지컬단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거 서울시 소속이면은 월급도 꼬박꼬박 나오고. 그래서 우리 대학로에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예술단 시절도 연봉제였고 네. 서울시 뮤지컬단은 이제 월급제였기 때문에 기존의 대학로에 있는 친구들은 1년에 한 50만 원 벌 수도 있을 때 저는 네. 받을 건 다 받았기 때문에 많이 싫어했죠. 저는 네. 이제 좀 뒤늦게 텔레비전에 등장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배고픈 시절이 오래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연기하신 분들 치고는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살아오셨네요. 그 피부가 그래서 반질반질하지 않습니까? 나오진 않겠지만 그러고 있습니다. 아, 연극 무대에는 85년 데뷔하셨지만 이제 첫 출연했던 영화가 1995년 그 영원한 제국이라는 영화. 그렇죠. 였네요. 영화는 네. 그렇게 되고 드라마는 1994년 네. MBC 큰언니라고 거기서 설경구 이런 친구들이 첫 데뷔 신인 시절 때 같이 했었습니다. 드라마도 일찍 하셨었군요. 네네, 94년도. 예.
영원한 제국은 저도 봤거든요. 네. 그 정조 거기서- 얘기 나오는 맞습니다. 건데. 박정원 감독이 이제 하신 건데 네. 처음에 제가 거기 무관내시로 등장을 했었어요. 거기서 잘 기억이 안 나갖고 제가 당연히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죠. 단역이었으니까. 대사가 좀 많이 있었나요? 대사가 없었죠. 아예 없었나요? 뒤에는 있었고. 네. 왜냐하면 처음에는 한 3일 정도를 제가 무관내시라고 그래서 정릉 쪽에서 그때 촬영을 아, 했었습니다. 무관 내시면 약간 경호원인데 경호원. 네. 수염 없는 경호원으로 해서 무관내시로 각 코너에 이렇게 한 명씩 칼을 차고 이렇게 네네. 바깥을 향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다가 거기 제작 부장님께서 네네. 저 친구가 소리도 좀 좋고 네. 느낌도 괜찮으니까 역을 하나 주자. 네. 그래서 드라마에서 대사를 줘서 제가 포도제장 역을 하면서 이제 대사가 한 두어 마디 있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언제 좀 배우 이병준이 조금 우리 관계자들이 알만한 그런 배우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 작은 역들은 사실은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단역이었고 잠시 지나가는 역들이었고 가장 큰 게 어떻게 보면 영화 구타유발자들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사실은 저라는 존재를 알렸던 그런 작품이 됩니다. 원신영 감독의 네. 구타유발자들이라는 작품. 되게 그 스타들이 많이 나온 작품이었죠? 맞죠. 예. 누가 나오셨어요? 한석규 씨, 이문식 씨, 정경호 씨 다 나왔죠. 와, 네. 쟁쟁한데요? 네. 그 영화는 크게 안 됐던 것 이게 같습니다. 크게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상영을 해도 충분히 이 현실에 맞을 수 있는 영화였는데 너무 앞서갔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아마 예. 관객들이 한 40만 조금 넘게 이상 들었던 거고. 예. 그때 그 음대 교수 네네, 성악가 영선이라는 교수, 캐릭터를 연기를 하셨습니다. 이때 참 어때 영화가 좀 잘 안 돼서 좀 많이 실망스러우셨어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예. 일단 우리가 기존적으로 계약을 하면 네네. 공 단위가 붙잖아요. 예. 하나가 더 붙었기 때문에 계약을 하러 갔을 때 네. 직접 그 오. 대표님께서 방으로 직접 부르셔가지고 예. 사인을 하라고 했을 때 공 하나가 더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그걸로 만족을 했었고 네. 그 당시에는 제가 유린타운이라고 뮤지컬을 같이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제가 요즘도 엄청 여기저기 진짜 많이 다작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많은 작품에 옛날부터 그러셨군요. 좋아합니다. 저는 우리가 일중독이라고 하죠. 워크홀릭이라고. 네. 제가 새벽 6시에 촬영이 끝나면 네. 집에 와서 잠시 머물러 있다 보면 9시쯤 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한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아니 좀 쉬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 매니저 이사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끝났는데 그렇죠. 오늘부터 갑자기 또 걱정을 하고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네. 저 애들 키울 때 그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엄청나게 그것도 오래 하셨어요. 네네. 번쩍맨도. 거기에서도 쉬운 걸 하나를 들자면 제가 예전에 이제 덤버링을 하다 네. 그 발 뒤꿈치를 다쳐가지고 깁스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촬영을 해야 되겠고 네. 그래서 제가 목욕탕에서 혼자 네. 톱으로 잘라가지고 반깁스를 하고 촬영을 직접 했었습니다. 세상에 석고붕대를 네. 본인이 직접 자르고. 네네. 그래서 한쪽 근육이 조금 내려앉았죠. 네. 아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대로 치료를 네네네. 하셨어야 되는데. 6주 이상이었는데 네. 제가 2주 만에 풀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중독 이신데 그랬었습니다. 네. 그 어제 그러신 그 말씀이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배우라면 무용, 노래, 연기가 기본이다. 네. 예. 에어로빅도 직접 배우셨다고 제대로 배우셨다고 들었어요.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제가 서울예술단 시절에 네. 보통 9시 반에서 10시 출근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장을 찍거든요. 카드 도장을. 네. 그리고 5시, 6시에 퇴근이고 그 앞 시간 예. 새벽 6시부터 한 8시까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내가 에어로빅 강사가 되면 네. 이 시간에 강사로 한 2시간 뛰고 그다음에 출근하면 되겠다. 그냥 라는 생각. 그냥 배우신 게 아니라 강사가 되려고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경기 에어로빅이라는 곳에 대치동에 네네. 제가 직접 돈을 완부를 다 하고 작품까지 다 받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따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래서 예전에 어느 작품인가 약간 그 댄스 이거 하시는 거 좀 봤는데. 움직임은 워낙 또 탁월하기 때문에 네. 예전에 쩐의 전쟁에서도 한번 오. 번외편에서도 나왔었고 공부의 신 같은 경우는 에어로 배우로 직접 하기도 예. 했었고 맞아요, 많이 맞아요. 했었습니다. 예, 춤추면서 영어를 가르치고 했었죠. 맞아요. 네네. 그 저기 무슨 정 선생님이었죠? 네, 앤서니 양이라고. 앤서니 양이라고. 양 선생님. 네, 앤서니 양이라고. 예, 춤추면서 네네. 1, 2, 3, 4. 네, 맞습니다. 5, 6, 7, and 1, 2, 3,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1. 이러면서 맞아, 이제 맞아. 예, 했었습니다. 네. 아, 그 그렇게.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더니 제대로 배우셨군요.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분이세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예술단은 현대무용, 발레, 한국무용, 재즈, 그리고 체조까지도 네네.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네. 기본기가 사실 탄탄하시고 그때 사실 구타 유발자들 이후에 많은 작품에서 러브콜이 와서 그런 얘기를 따님이 하셨다고요. 우리 아빠는 아무거나 다 한다고.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작품에서 이게 왔었나 봐요. 러브콜이. 작품들이 상당히 네네. 많이 왔었고 저한테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네. 그때는 그러한 일들로 너무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예. 아, 그렇게 출연한 작품이 40년 동안 130여 편인데 사실 그 전보다는 그 뒤쪽에 후반기에 굉장히 네네네. 일을 많이 하셨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보통 1년에 드라마를 만약에 찍으면 한 2편 찍으면 많이 찍는 겁니다. 그럼요. 한 서너 편까지도 찍고 얼마 전까지 KBS 일일 드라마 찍으셨잖아요. 네네. 그것도 찍고 지금 TVN 것도 찍었기 때문에 이제 또 방송을 하고. 근데 그렇게 좀 다작에 대해서 약간 좀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예. 요즘은 다작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드라마 시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1년에 한 30% 정도 예년에 비하면 그거밖에 찍지 못합니다. 그렇군요. 예.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에 급작스럽게 두 개가 몰려서 그렇지 예. 그 전년도에는 가만히 쉬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그런 케이스가 물 많습니다. 들어왔을 때 놓쳐야 돼. 맞습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니 그 KBS 드라마 공부의 신에서 영어 선생님 아까 1, 2, 3, 네. 4 하신 그 앤서니 정 그것도 있었지만 또 이것도 KBS 드라마 드림하이에서 네. 그 학교 실세 네네. 그 교장 선생님. 네, 교장 선생님 역도 했었고. 예. 그래서 참 그 청소년 팬들이 굉장히 많으셨죠. 네네 많았고 그때 이제 사실은 제가 가장 그걸 했던 게 배용준 씨. 네. 정말 유명한 배용준 씨가 등장할 그 이사장으로 아마 맞아요. 나왔을 거예요. 예. 제가 코스프레를 했었거든요. 아. 똑같은 스카프를 하고 그렇게 같은 드라마에서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맞아요. 좀 어떻게 예. 튀어보려고 네. 많이 노력도 하고 했었습니다. 아, 그 정말 독특한 개성 있는 연기로 많이 주목을 받으셨어요. 이 드라마 시크릿 가든 얘기를 또 안 할 네네.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 그 현빈 씨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박상무 역할. 네네네. 이거 맞고서 굉장히 막 광고 많이 들어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광고도 들어왔었죠. 몇 개 들어왔었고 사실은 그 작품에서 역할 자체가 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상황이 주는 씬이 주는 그 묘한 매력이 있어가지고 네네. 한 씬을 등장해도 그거 자체의 이미지가 각인이 되었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게 조연의 좋은 점, 주연은 약간 여러 작품을 하기가 어려운데 조연은 좀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 감사하게도 생각하고 가족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가족들 그래요? 같은 경우는 어. 할당 양당만큼만 하라고 그렇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급해서 그런 거지 네.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급할 이유는 없으실 네.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정말 목소리를 위해서 성악까지 배우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성악도 제대로. 성악은 네. 이제 87년도부터 그때 이제 레슨을 받기 시작을 했었죠. 왜냐하면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소리보다 훨씬 더 굵은 소리를 냈었기 때문에 워낙 잘 아시겠지만 기존적으로 우리가 더빙을 하다 보면 그 네. 소리가 살아있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네. 그게 직접 그 엔지니어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그때부터- 울림처럼 들리는 거죠. 네. 저 아랫소리. 와와와와 예. 안녕하십니까 이런 느낌으로 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성악 레슨을 받으면서 한 2도 정도를 올렸습니다. 아. 보통 도에서 끝난 다음에 그 미파까지 올라간다면 그 파까지 올렸어요. 근데 약간 성악 발성이랑 이렇게 말하는 발성, 네. 연기 발성이 좀 다르지 않나요? 많이 다르죠.
오. 그 성악 레슨도 사실은 서울예술단에서도 계속 했었고 네네. 서울시 뮤지컬단에서도 우리가 커리큘럼 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 한두 예. 시간씩은 기본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 호흡도 그래서 하고. 제가 어제 감독님하고 나오셨을 때 제가 알던 그 이병준 씨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원래 소리는 그렇게 낮으신 거죠. 네네. 예. 기존적으로 갇힌 소리고 이제 작품에 따라서 달리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캐릭터 자체가 밝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네. 이 소리로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 그래서 사실은 야 조금씩 올려주죠. 그게 그렇게. 그 음역을 네. 마음대로 왔다 갔다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연기의 폭이 그만큼 훨씬 넓어지는 거겠죠. 배우가 그런 훈련들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음계 훈련을 사실은 저는 많이 시도를 시키고 있는데 그게 네. 필요합니다. 아, 많은 노력을 정말 해오셨습니다. 지금 이제 40여 년간 130여 편 출연하셨는데 나의 인생작으로 네. 꼽을 수 있는 작품. 저는 두말 않고 하는 얘기 있습니다. 구타유발자들이라는 작품. 아, 원신영 감독과 같이 했던 작품이 네, 정말 기억에 많이 남고 그게 강원도 문막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네. 그게 하루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늘 어떨 때는 일주일씩 촬영을 못할 때도 있었고 예. 왜냐하면 눈이 왔기 때문에 그걸 다 치워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벽에 있는 눈도 다 치워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쉬었다가 또 하기도 하고 그런 예.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그 작품을 저는 꼽고 있습니다. 아, 고생도 많이 하셨고. 예, 요즘은 사실 관심 있으면 또 다시 다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구타유발자들 짤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재밌습니다. 제가 출연해서가 아니라 상당히 제가 생각해도 재밌습니다. 예, 네. 다시 한 번 더 주목받을 수 네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인생작 아직 개봉은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진짜 환갑을 카이네, 맞은 네. 해에 첫 주연 영화가 나왔으니까 네네. 이 영화도 아마 오래오래 기억에 남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카인의 도시.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은 홍보라든지 이걸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이거는 꼭 제가 메인 타이틀 롤을 맡아서가 아니라 내 작품이고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홍보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네. 무대 인사도 전국 지방 어디라도 다 다닐 수 있을 만큼 네. 준비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한약도 먹고 있습니다. 몸 생각해서. 네. 밤을 꼬박 새우고 연기하시는 네. 분인데 이게 체력은 워낙 좋으신가 봐요. 예.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역할 중에 또 기억에 남는 역할. 트랜스젠더 마담 역할을 하신 게 있었죠. 그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작품이고 한석규 한석규 씨 씨가 나왔던. 나왔고 한석규 씨가 저를 괴롭히는 장면도 많이 나왔었고 네네. 그 작품에서 제가 트랜스젠더 역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어떻습니까? 어떤 그런 역할은 이렇게 살아보지 않은 역할이잖아요. 그런 역할을 맡으시면 어떻게 공부를 하세요? 현장을 다녀야죠. 기본적으로. 그럼 거기서 현장은 이제 그런 트랜스젠더 바를 가봐야죠. 연예인인데 그런데 다니면 또 소문 날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허락하에 가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들의 동선이나 움직임 네네. 그리고 모든 그 캐릭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본인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현장을 다니기도 합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관찰을 네네, 하시는 직접 하고, 거군요.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처음 봤을 때 그 마담 분이 소리가 저보다 더 굵었어요.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분하고도 해봤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나도 예. 충분히 이 캐릭터를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했었습니다. 네. 하긴 저도 트랜스젠더 역할을 하시기에는 좀 목소리가 너무 굵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그 했었는데. 소리를 좀 바꿔. 안녕하세요. 엄마 어떻게 지내셨어? 그랬어? 이렇게 바꾸는 거죠. 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첫 주연 영화의 개봉을 앞두고 우리 이제 기자들한테 직접 네네네. 편지를 쓰셔가지고 화제가 됐다 이제 네네.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 편지 내용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보니까 배우 생활이 기쁨과 눈물의 시간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처음부터 서울시 소속으로 뜨뜻하게 봉급받고 다니신 것 같은데 눈물의 시간이라 그래서 어떤 시간이 또 눈물의 시간이셨을지. 왜냐하면 총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늘 같은 곳에서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웅덩이에 푹 빠져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필요한 거는 현금은 벌어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제가 테이프도 팔아보기도 했고 영어 테이프도 팔아보기도 했고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살아보는 것 남들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야, 너가 그걸 꼭 했었어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돈이 없어서 했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네. 그게 뭐라 그럽니까? 이것도 연기의 한 부분이고 내가 이런 테이프 파는 역할을 직접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돌려서 얘기했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았죠. 저희 집은 제일 힘들었던 부분 하나를 얘기하자면 저희 집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지금 저희 와이프랑 산 지가 31년, 2년째 네. 되는데 이사를 20번 이상을 했습니다. 아니, 그걸로 저는, 다 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좀 지난번에 저기 대학로에 이렇게 음. 있는 그 동료들이 네네. 굉장히 조금 얄미워했다. 그래서 편안하게 사실 줄 알았더니 연기 길이 그렇게 쉽지는 않네요. 그런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자수성가를 했기 때문에 도와주는 부모는 부모님 없었죠. 없이 예, 혼자 그렇게 처음부터. 했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러려면은 또 책임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네. 직접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면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연예인들이 사실 이렇게 이렇게 화려하게 사는 분들보다 사실 힘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비율로 보면 더 네네네. 많을 수가 있고 제가 들어보니까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일이 없으면 아예 없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일들을 생계를 위해서 네네.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많죠. 제가 예. 들었어요. 주변에서도 많이 보시잖아요. 특히 이제 대학로 같은 경우는 네. 기존적으로 저녁 7시에 공연을 합니다. 네. 그러면 아침부터 해서 한 4시까지 노동을 하고 와서 그 돈으로 생활을 하면서 7시에 공연을 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많은가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정책이 좀 잘 돼서 네,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솔직히. 친구들이 생각보다 그리고 보기에는 많은 돈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특히 네. 그런 쪽에 있는 친구들은 회당 3만 원을 받는 친구도 있어요. 하루에 3만 원이에요. 종일 뛰고. 그러면은 사실은 시간당으로 따지면 최저임금도 안 될 것 최저임금도 안 같은데요. 되죠. 네. 그리고 연습 기간은 2달.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도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조금 많은 국가적인 혜택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네요.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K 드라마, K 컬처들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네네. 그 이면, 그 맞습니다. 어두운 면인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꿈을 쫓아가니까 괴롭지 않아 할 수 있지만 이제 흔히 말하는 열정페인데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좀 젊은 예술인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병준 씨 꾸준히 40여 년 열심히 연기해 오셨지만은 사실 나이가 들수록 좀 잘 풀리는 편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예. 자, 이제 환갑의 첫 주연 영화 카인의 도시의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대도 크시겠고 설레는 네네. 마음도 있으실 테고 걱정도 되실 것 같은데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한테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세요? 네. 사실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가짜 뉴스라든지 학교 폭력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청소년 사회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지만 그 속에서 또 나름대로의 해석하는 부분들의 시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몫에 맡기는 거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서 네. 여기에 극장으로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네. 예.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또 그 마음이 잘 전달이 됐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또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주연으로 또 출발하셨으니까 어떤 배우가 되고 싶으신지요?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배우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니까 늘 건강을 챙길 것이고 예. 어디서든 나를 불러주는 곳이 있다면 주인공이 아니라 한 역이 나오더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배우 이병준 씨 워낙 다재다능하신 분이라 재주가 많으신데
영화 복면다로에서 그때 트롯 가수로 출연하셨었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인기 누리셨는데 그때 부르셨던 노래 있죠.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도 있죠. 파라다이스도 있고 앵가의 네. 꽃길이라고 네.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좀 들으면서 네네. 예, 오늘 인사를 드릴까 그게 합니다. 있습니까?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네. 네. 좋습니다. 이병준 제가 씨의 또 노래도 준비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네. 이병준 씨의 파라다이스 네. 저희가 끝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영화 카인의 도시에서 첫 주연을 맡은 배우 이병준 씨였습니다. My love trot, trot, trot. My love trot, trot, trot. 사이사이로 질투 사이로 사랑아 피어라. 숨결 사이로 입김 사이로 사랑아 숨어라. 뜨겁게 뜨겁게 활활활 타오르는 융단 같은 봄. 가지가지마 그때까지마 그대로 멈춰라. 빨간 립스틱 주홍 립스틱 입술에 바르고 진하게 진하게 다시 한 번 더 사랑해 정말 사랑해. My love 드는 입술 가슴 My love honey hips 종아리 뜨겁게 진하게 사랑은 꿈처럼 날아라 파라다이스. 가지가지마 그때까지마 그대로 멈춰라. 빨간 립스틱